자, 이번 섹션에서는 HTML 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HTML이 다른 텍스트 문서하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바로 이 링크 기능이죠. 그 링크는 뭐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나타납니다. 그 링크가 하는 일은 사용자가 클릭만 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주죠. 그 HTML에 작동되는 링크는 때때로 하이퍼링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부르는 게 그 하이퍼 링크를 말하는 거죠. 즉 그냥 단순한 링크가 아니라 초월적인 링크인데, 이 링크는 그 대상이 그냥 문자뿐만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도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그 HTML 요소에 그 우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링크 텍스트라는 요 텍스트에 링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A라는 태그 가로 열고 A 그리고 그 가로 열고 슬래시 A로 닫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할 그 한 가지 추가되는 속성이 있죠. href라는 속성. 즉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대상이 되는 또는 도착 지점이 되는 그 곳의 주소 또는 그 주소에 있는 특정한 그 HTML 파일에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그걸 보통 URL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완성된 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https://www.w3schools.com/html/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보통 http 대신에 https 좀 더 그 보안성이 그 강화된 secure한 http라는 의미고요. 이런 그 프로토콜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슬래시 두 번 치고, 이 www가 호스트 이름이고요. w3schools.com이 도메인 이름, 그리고 슬래시 밑에 있는 또 다른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폴더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 안에 있는 디폴트로 주기로 되어 있는 HTML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HTML 링크 밑에 visit our HTML tutorial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이렇게 A/A라는 태그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링크 독특한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클릭했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 href라고 쓰여져 있는 속성의 값에 주어진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w3schools.com 사이트로 이동하죠. 즉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의 URL을 좀 보면서 해볼까요? 즉 이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이 그 사이트는 사실은 요 사이트로 우리가 직접 이동한 것과 Ctrl+C 카피해서 여기다가 한번 페이스트를 해볼까요? 요 사이트로 이동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죠? w3schools.com의 html이라는 주소로 이동한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href의 이 속성은 링크의 목적지 주소를 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 텍스트 이 부분은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이 주소가 바로 여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 텍스트는 지금은 문자지만 문자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소를 쓸 때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포맷을 써야 합니다. 한 가지는 절대적인 포맷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은 URL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웹 주소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아까 썼던 거는 absolute 절대적인 주소입니다. 즉 뭐냐면 그 HTTP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그 웹사이트가 놓여 있는 도메인 이름까지 쓰고 그 아래에 어디를 갈지 주소를 써주는 건데, 그 폴더 이름 또는 파일 이름 써주는 건데, 그런 것을 방법을 절대적인 URL이라고 그러고요. 상대적인 URL이 있습니다. 그때는 파일 이름만 써줘도 됩니다. 근데 그 파일은 어디 있는 거냐면 사실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웹페이지
웹페이지와 동일한 웹서버에 있는 파일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굳이 다시 웹 주소를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http:// 다음에 따라오는 그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파일 이름만 써줘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까 주소랑 다르게 지금 볼까요? 여기 보면 HTML images라는 텍스트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소스 코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href가 HTML 밑에 images.asp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URL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볼까요? 지금 이 URL이 바로 이겁니다. w3schools.com 사이트 밑에 html이라는 요 주소가 있는데 거기 밑에 html images.asp라는 파일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면 이 페이지가 보이죠. 그런데 이 페이지는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html 밑에 html 밑줄 똑같은 이름으로 images.asp.asp죠. image.asp 한번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파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이 방식을 상대적인 그런 URL 그 표시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 도메인 네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써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이 프로토콜 이름까지 https://s 써줘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absolute URL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그 여기서는 파일 이름만 썼는데 파일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폴더 이름과 함께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HTML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현재 폴더 위에, 현재 폴더는 점을 하나 찍으면 현재 폴더라는 얘기고요. 점을 2개 찍으면 상위 폴더입니다. 거기에 HTML이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주소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상대적인 그런 URL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은 똑같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이 위에 브라우저를 좀 키워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HTML 그 스타일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링크를 만들어 놓으면 텍스트가 조금 달라져요. 그죠? 아까 이 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얘에서 어땠어요? 링크를 만들어 놓으니까 색깔도 바뀌고 밑줄도 거지고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보라색 컬러고 어떤 거는 파란색 컬러입니다. 자,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클릭하려고 하면 색깔이 또 바뀌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이 그 스타일이 주어지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각적으로 링크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링크 위에 우리가 마우스 요 커서죠. 커서를 올려놓으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마우스 화살표는 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링크 요소의 색도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링크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가봐야겠네요. 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 일단은 그 커서의 그런 그 모양이 화살표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라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또는 빨강색 셋 중에 하나를 띠게 되어 있죠. 자, 보통 그 색깔은 왜 그렇게 했냐면 구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링크는 보통 파란색으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링크는 보라색으로, 그리고 활성화된 링크, 그러니까 클릭하는 순간에는 클릭화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미 그러한 스타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디폴트 값이고요. 기본값.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려면은 이와 같은 그 문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한 스타일 주는 문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인 줄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화살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바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디폴트예요. 자, 그럼 링크고 더군다나 색깔도 바뀌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거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3schools.com 사이트에 이미지 관련된 설명이 된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그 밑줄도 거의 있지 않고 이 핑크 색깔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앵커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가 되어 있고 슬래시 앵커로 HTML images라는 텍스트는 여기 있죠. 그죠? 그 친구를 링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href로 HTML images.asp 똑같은 파일이죠. 아까 봤던 그 파일을 이동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 지금 사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은 문법입니다만 CSS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그 스타일을 이곳에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 그리고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과 슬래시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그 특정한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A 콜론 링크 이거는 그 링크일 경우에 그 선언됐을 때 디폴트 값이고요. 이거는 A visited 한번 방문했을 때의 앵커에 대한 스타일이고요. A 콜론 H 오버는 핸드오버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이고요. A 액티브는 눌렀을 때의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츄에이션마다 다른 스타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법 또한 우리가 다시 배울 거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컬러를 그린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하게,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임일 경우에는 지금 링크되어 있을 경우에 밑줄이 거의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줄이 거의 있는 게 있죠. H 오버 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밑줄이 거지는 이유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H 오버 때는 언더라인 밑줄을 줘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그 색깔을 또 여기서 액티브는 옐로우로 줬네요. 한번 가볼까요?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네요. 그죠? 왜냐하면 액티브 할 때는 컬러를 옐로우로 줘라.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언더라인으로 줬으니까 누르는 순간에는 밑줄이 거지네요. 그죠? 등등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 CSS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거지만 어쨌든 다양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조금 복잡한 문법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폴트로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다 이겁니다. 링크가 되면 밑줄이 거지고 파란색이거나 보라색이거나 빨강색으로 나타나도록 디폴트 기본값이 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다른 속성,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타겟은 목표죠. 그죠? 도대체 무슨 목표냐면은 링크를 누르면 새로운 문서가 열립니다. 그런데 현재 그 탭에 열릴 거냐, 새로운 탭을 열 거냐 라는 식의 우리가 그 데스티네이션 그 윈도우의 그 목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try yourself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것도 우리가 탭을 봐야 되니까 이 브라우저를 좀 내려서 전체 브라우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visit our HTML tutorial이라는 텍스트가 링크 걸려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한번 클릭해 봅시다. 달라졌죠? 뭐가 달라요? 아까는 그걸 클릭하면 이 부분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탭 하나가 열리면서 그 HTML 파일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A라는 태그에 그 속성 값의 href는 주소지고요. 또 하나 속성 타겟이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중에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밑줄 그리고 언더스코어라 그러죠.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이렇게 값을 주면 블랭크 비어 있다는 뜻이죠. 빈 탭을 열어서 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블랭크가 아니고 셀프 SELF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조그만 프레임 윈도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건 디폴트가 사실은 그 셀프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은 이게 셀프와 똑같은 결과고요. 조금 전에 아까 블랭크 BLANK라고 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눌렀을 때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리죠. 이건 아까 열린 탭이고요. 이건 지금 바로 열린 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그 속성의 값이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렌드가 좀 변화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냐면 일단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밑줄 블랭크, 밑줄 셀프, 밑줄 페어런츠, 밑줄 탑. 그런데 블랭크는 실험해봤죠. 새로운 브라우저
그 탭이 열리니까 셀프는 현재 조그만 윈도우니까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페어 런처는 뭐냐면 부모 프레임이라 그래서 프레임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그 바로 위쪽 프레임으로 넣는 거고요. 탑은 모든 프레임을 깨버리고 바로 제일 그 탑 프레임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요즘에 프레임을 잘 쓰질 않습니다. 좀 트렌드에서 조금 그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어 런치나 탑은 잘 안 쓰고요. 그 셀프나 블랭크 정도만 적절히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탑을 쓰면은 다 깨버리고 전체 그 현재 탑 정도는 실험을 해도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탑은 블랭크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TOP 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화면을 다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탭을 열질 않고 현재 탭을 사용하되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고 전체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백하면은 원래 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과 블랭크와 셀프 그 정도만 활용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효과를 그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링크의 그 앵커로 그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도 쓸 수 있다 그랬죠.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손가락 모양으로 또 그 포인터가 바뀌는 거 보니까 그 링크인 것 같죠? 눌러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죠. 아까 봤던 그 페이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 페이지로 이동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볼까요? 다시 리프레시 시켜놓고요. 소스 코드는 자 볼까요? 앵커에 지금 보니까 여기가 A로 시작해서 여기 슬래시 A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 텍스트를 놨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이미지 img 태그를 써서 그 smile.gif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그걸 가져온 거네요.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별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얼터너티브 그 텍스트고요. 요거는 스타일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크기 조절한 건데 어쨌든 이미지도 우리가 똑같이 그 링크에 그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너무 그 심플하긴 하지만 이런 문법대로 쓸 수 있고요. 변형도 가능한데 그거는 우리가 img 태그 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HTML 그 링크에서 ID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ID 속성은 뭐냐면 그 HTML 모든 요소마다 우리가 ID라는 모든 요소라는 거는 이런 거죠. H2 또는 P 또는 뭐 H1 이런 요소들에다가 ID를 붙일 수 있습니다. ID는 식별자예요. 말 그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겠죠. 그죠? 식별자를 하나 붙여놓는 건데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tips라고 주면은 요 ID를 활용해서 그 ID 지점으로 링크가 이동할수록 그러니까 링크의 그 이동될 타겟이 요 위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ID 속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HTML 문서 안에 같은 문서입니다. 어느 부분에 H2가 있고요. 어느 부분엔 A라는 태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H2라는 태그에 ID를 붙여놨어요. tips. 근데 앵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href의 값으로 이거는 그 destination 어드레스잖아요. 값으로 그 http로 시작하는 또는 파일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pound sign 기호, 샵 기호를 쓴 다음에 어떤 이름을 써줄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id여야만 됩니다. 즉 id가 tips로 되어 있죠. 그래서 tips를 주면은 요것도 앵커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로 이동해요. 요걸 클릭하면 이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HTML 페이지가 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이 그 무빙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게 긴 HTML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면 점프 투 챕터 4라고 되어 있어요. 링크가 클릭해 볼까요? 이동했어요. 어디로? 똑같은 페이지지만 아래쪽 챕터 4 페이지로 이동한 겁니다.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 똑같이 다시 원래대로 페이지죠. 또 10, 1로 이동했네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하려면 얘네들은 앵커 만드는 건 똑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점프 투 챕터 4 가서 보면은 점프 투 챕터 4인데
앵커로 만들어져 있죠. 그 대신 얘가 가야 될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지가 일반 URL이 아니라 ID를 써주고 있죠. ID인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운드 사인 다음에 C4 여기 좀 파운드 사인 다음에 C10 얘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면 H2 태그에 ID가 C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가보면 그 대신 브라우저상에서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레이블링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밑으로 한 챕터 15장으로 이동하도록 해볼까요? 자, 저기다가 ID를 만들어 줘야죠. ID를 C15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저 위에다가는 또 다른 하나 더 C 앵커를 만들어 놓을까요? 보통 C15하고 챕터 2 15 해가지고서 한번 이걸 만들어 놔 봅시다. 자, 실행시키면 챕터 15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만들어져 있네요. 클릭하면 챕터 15으로 이동하죠. 당연히 그렇게 작동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운드 사인 C15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을 얘는 아이디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그 HTML 그 페이지를 만들고 좀 길 때 앞에다가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놓고 누르면은 해당 그 페이지로 또 목차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팁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링크를 만들 때 그 어떤 폴더 이름으로 지칭할 수가 있는데 그때 폴더 끝에다가는 반드시 슬래시를 써줘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써주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그 서버로 이동할 때 그 HTML 파일이 아니라 어떤 폴더 이름으로 주소가 되어 있을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슬래시 기호를 붙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아주 친절한 여러분들 코딩이 되려면은 여기 뒤에 끝에 슬래시 붙이는 걸 잊지 말도록 그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한 개만 여러분 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즉, use the correct HTML to make the text below into a link to default.html. 그러니까 default.html로 이동하도록 그 앵커를 만들려는 거네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괄호 열고 A 하고서 한 칸 띄고 여기 다음 칸에 넣어야겠죠? href equal 콜론 default.html 그리고 인용부 닫고 끝에는 잠깐만요. 그쵸? 이 괄호를 미리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 괄호 닫는 건 안 쓴 거고요. 여기 마지막에는 슬래시 A 하고서 그 앵커 태그를 닫아줘야죠. submit and 하면은 correct 정확히 맞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거는 앵커 태그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거는 그 안에 속성들이 많은데 그것들의 그 목적과 그리고 활용법을 잘 아셔야겠죠. 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href 다음에 주소 써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타겟이라는 속성 뒤에는 언더스코어 블랭크나 언더스코어 셀프나 언더스코어 탑을 쓰면은 좋다는 거, 그리고 ID 속성을 활용해서 특정한 ID가 있는 그 위치로 이동하려면은 앵커의 href의 값으로 이렇게 파운드 사인 다음에 ID 이름을 써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